아까 전에 이제 OT를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사 들어가서 이 책에 일단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강의 교재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 네, 여러분들의 뭐 기본서나 뭐 이런 데에는 나와 있는 뭐가 있냐면 사실로서의 역사냐 기록으로서의 역사냐. 사실로서의 역사랑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게 원래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걸 이렇게 쭉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우는 부분이 선사시대인데, 선사시대가 있고 역사시대가 있어요. 역사시대는 우리가 배우는 게 역사니까 한국의 역사가 한국사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역사 시대인데 여기에 어떤 구분 기준이 있는 거고, 그 전에 선사 시대가 있단 말이지. 그럼 선사 시대란 말은 뭘까? 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미리 선, 먼저 선. 그럼 선사 시대의 선자가 뭘까? 역사보다 전이다, 이런 뜻이죠. 역사 시대보다 전의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부른다. 이 구분 기준은 뭐냐? 바로 이 구분 기준이 문자가 되겠다. 문자가 생겨나면서 이 역사 시대 때는 문자로 뭔가 기록을 하는 거지.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요 문자는 소위 역사책이 되겠죠. 문자가 나오자마자부터 역사책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자는 또 역사책과 또 동일시 여길 수 있겠지. 이 문자가 나오기 전에 그럼 선사시대는 뭘로 봐야 될까? 선사시대는 유물과 유적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구분 기준은 문자다, 바로. 오케이?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바로 문자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역사책이 나왔을 때 역사책을 누가 써요? 소위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쓰겠지. 그래? 역사가가 어떤 역사책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에 기초해서 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기록. 그러면 역사책에는 사실과 어떤 기록이라는 이 두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요거 두 개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역사가라는 사람의 이 주관이 개입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오케이? 사실로서의 역사냐 기록으로서의 역사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13일에 동해공무원학원 개강을 했다. 자,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겠어요? 아니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겠어요? 응?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썼다면 주관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겠지.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거. 근데 개강을 해서 첫 수업을 듣는데 그 원장이 OT를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뭐겠어요? 사실로서의 역사겠어? 기록으로서의 역사겠어? 기록으로서의 역사인 거지. 좀 더 역사의 기초에서 만약에 얘기해 준다면 궁예가 900년에 후고구려를 901년이지. 후백제는 이제 900년이고 궁예가 901년에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이건 뭐겠어요? 사실로서의 역사겠지.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다음에 포악한 정치를 했다. 이렇게 했다면 기록으로서의 역사겠지. 그 포악함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미 그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이제 두 문자 노트를 한번 보세요. 한국사 끝장내기 암기법 있지. 이 부분을 보시면 선사시대 나오고, 선사시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엔 사실로서의 역사랑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런 다음에 이제 카 기록 사실이란 게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이제 두 문자고, 보통의 두 문자나 아니면 노래법이나 우리 한국사에서 필요로 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카 기록 사실이란 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나왔을 때 거의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래요. 이 문제는 나오면은 공짜 문제인 거야. 사실은 공짜 문제,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만약에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겠지. 빨리 풀 때 보면 이렇게 나오고 뭐 어떤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 카라는 거, EH 카라는 사람 있어요. EH 카라는 사람은 역사는 뭐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뭐 상호적인 교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EH 카가 주장하는 건 뭐냐? 뭔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사실로서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건 랑케예요. 랑케. 그래서 카 기록 사실이란 게,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시츄에이션을,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만약에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 경찰한테 잡혔다는 거지. 경찰한테 잡혔을 때 경찰이 차량 기록 부 좀 봅시다. 차량 등록증 좀 봅시다. 그래서 딱 보여줬을 때 이거 가짜 아니야? 했을 때 내가 대답하는 거, 이 차량 기록 사실이란 게, 랑케는 뭐 전라도 사투리가 되겠죠.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랑케가 나왔다 그러면 곧바로 사실로 가는 거고, 카가 나왔다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가는 거고. 오케이. 일단 뭐 이해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 그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느냐,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주장한 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카 기록 사실이란 게, 이거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역사에 있어서 세계사적인 보편성이 있는 거고, 이건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 소양이 있을 거야.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이것도 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럼 세계사적 보편성이란 건 뭐야? 어떤 우리 한국사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세계사에서도 다 통용되고 있는가? 다른 데도 있는가? 이런 부분이지.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뭐 선사시대랑 역사시대 이렇게 구분해 봤잖아. 그치? 그럼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있겠지. 그치? 그건 뭐야? 세계사적 보편성.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교가 있어요. 불교. 불교만 놓고 봤을 때 불교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아니지.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있지. 근데 불교에서, 불교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스님들의 모습이 똑같아? 다? 다르지. 태국에도 뭐 승려들이 있는데 그 승려들이나 중국에 있는 승려들이랑 우리나라에 있는 승려들이랑 모습이 똑같아? 다르지. 뭔가 옷을 입은 형태도 다르고, 그치?
그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의 불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역사에서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을 보면 호국 불교적인 특징이 있어요. 호국이란 건 뭐냐? 보호, 수호의 호자예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교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야. 필기를 해야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교를 사용한다. 자, 이런 특징은 다른 나라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 예를 들어서 고려의 무신 정권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8만 대장경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 그런 모습들. 다른 나라에도 그런 모습이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모습들은 뭐겠어요? 한국사적 특수성.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나라에 있느냐, 세계사적으로 다 다른 나라에도 다 통용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오케이?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있느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뭐 써놓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암기할 것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따로 쓰여지지는 않았다. 알겠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책이 이제 두 권인 거야. 한 권은 뭐예요? 한 권은 내용, 한 권은 두 문자 암기법. 그죠? 그러면 내가 내용이라고 하면 이 책을 보실 거고, 강의 교재. 그 다음에 앞으로 요거 암기법이라고 하면 암기법 책을 보시고 거기에서 가실 거고, 일단은 이 내용을 보세요. 내용. 오케이? 여기 암기법 아니고 두 권 중에서 좀 두꺼운 책. 그래서 거기를 보면 선사시대 전개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일단 이 책에 있는 걸 보기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여기 모습들을 한번 점진적으로 개괄적으로 보여드릴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선사시대의 전개 이렇게 나와 있죠. 선사시대의 전개. 우리는 선사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좀 사회적인 측면을 볼 건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무리사회가 시작된다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물론 각 개인별로 있지만, 우리가 뭐 큰 동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무리가 된 거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무리사회다. 오케이? 요거를 만약에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구석기가 되겠다. 구석기. 이런 거는 뭐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역사를 배워왔을 테니까. 그래서 구석기. 구석기 때는 무리사회가 될 거고, 이 무리사회에다가 이제 점차로 시족사회로 발전한다. 시족사회는 뭔가 내 씨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뭔가 가족이 형성되는 거고. 이 시족사회에서 결국에 부족사회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에 걸친 요때를 신석기라고 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요때를 신석기라고 할 거고, 그러면 여기 시족사회, 부족사회인데 이때보다는 좀 더 끈끈해진 거지. 자, 그런데 지도자는 있어요. 일단 우리의 지도자는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의 나의 관계를 따지고 보면 평등할까 불평등할까? 응? 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불평등하다. 아니,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하다.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일단 뭐 섞이겠지. 우리는 이게 도구를 기준점으로 본 게 아니고 일단 사회를 기준점으로 보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 도구가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지 보는 거고, 부석기, 신석기라고 한다면 부는 옛부니까 이거보단 옛날 석기다 이런 뜻이고, 신석기는 새로운 석기다 이런 뜻이고, 이럴 때는 보통 신석기는 간석기가 되는 거고,
그때는 뗀석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다가 이제 도구가 발전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뭐가 오게 되냐면 이제 금속재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 이제 청동이 만들어지고 청동기 시대가 나오게 돼. 이 청동기 시대가 나오면서 이 부족 사회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군장 국가라는 개념이 되는데, 오케이, 군장 국가라는 개념이 되는데, 자 요럴 때 보면은 이 신석기 시대 때 뭐가 발생하냐면 반농사가 시작이 된다고. 오케이, 반농사가 시작된다고. 적어라. 반농사가 시작돼. 이 반농사가 시작되는 걸 뭐라고 하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반농사가 시작되는 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그럼 그 전까지는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지. 자, 농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반농사가 있고 논농사가 있어요. 소위 벼농사. 오케이? 그럼 반농사, 논농사 중에서 쉬운 농사가 뭐 있어? 응? 반농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농사. 우리 주위에서 뭐 할머니가 벼농사를 하고 있다. 라면 뭐 그렇겠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텃밭. 들어가세요. 텃밭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반농사예요. 집에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키웠어. 반농사예요. 반농사. 오케이? 그럼 집에 화분에다가 뭘 키우면 그거 자체가 농사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반농사는 상대적으로 벼농사보다 쉽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쉬운 농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농사가 시작된 건 이제 그럼 왜 이게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냐?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활한 거예요? 뭔가 사냥이랑 채집 이런 걸 했단 말이지. 구석기 때 사냥, 채집 이런 걸 했어요. 자,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처음에 가서, 요즘에도 나오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본 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다 어디선가. 좀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면 처음에 뭘 만들어? 처음에 집을 만들지. 가서 어떤 섬에 가가지고 집을 딱 만들어요. 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뭐 견고하게 나름 만들지만 대충 만드는 거야. 그게 며칠 살 집을 만드는 거지. 그걸 뭐라 하냐면 막집이라고 한다. 막집. 동굴도 있어요. 예전에는 동굴에서 지내는 모습이 나와. 초창기 때는. 근데 동굴에서 지내다 보니까 좀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뭔가 집을 만드는 거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계속 집을 짓게 되는 거야. 막집이다, 막집. 그러다가, 그 다음 뭐예요? 김영환의 정글의 법칙 보면? 막집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사냥을 하러 가지.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채집을 하러 가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게 있는지 따라가고, 그래? 남자들은 뭐예요? 사냥 중에 제일 만만한 거, 육지에서 뭘 잡는 건 되게 어렵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잡으러 가지. 맨날 그런 모습이 나오지.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거기에서 사냥할 거 막 굶고 막 이런 모습도 나오지. 없어지면 딴 데로 이동하지. 이동하게 돼 있다. 사냥 채집을 하게 되면 결국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동 생활인 거예요. 이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반농사를 시작하게 됐단 말이야. 이동 생활을 하다가 반농사가 시작을 하게 됐어. 반농사가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게 되는 거지. 신석기가 시작돼서 반농사를 다 짓는 게 아니겠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채집을 하고 있을 거고. 그잖아. 그래?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정착을 하는 모습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집보다는 좀 더 견고한 형태인 움집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케이. 됐죠? 그러다가 청동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청동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대가 점점점 더 현대 쪽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농사가 시작됐으면 이 청동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밭농사가 발달을 하겠지.
자, 반농사가 발달을 하면서 또 무슨 농사가 시작될 수 있겠어요? 좀 더 어려웠던 농사인 벼농사라고 할게요. 벼농사가 시작되게 된다. 오케이. 왜냐하면 반농사 아까 얘기했듯이 반농사보다는 벼농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신석기 때는 반농사가 시작됐으니까 반농사에 관계된 그런 유적이나 유물을 찾으면 돼. 뭐 움집과 관련된 유적을 찾으면 되는 거고, 반농사와 관련된 뭐 조피, 수수에 그런 거 있거든. 탄화된 좁쌀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것들이 나온 유적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다가 청동기 때 왔을 때 반농사가 발달했잖아. 일단 우리 아까 평등사회를 언급했었는데, 평등사회. 자, 반농사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얘도 반농사를 짓고 나도 반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응? 반농사를 지었는데 얘는 반농사를 되게 잘 짓게 된 거야. 응? 우리가 똑같이 한국사를 배우고 있어도 이 중에서 한국사를 두각을 나타내는 애가 있을 거고 아닌 애가 있을 거야. 한국사는 보통 잘하긴 하는데 특히 선사시대는 잘해. 처음이다 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근데 얘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반농사도 얘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지을 수 있겠지. 잘 지은 거야. 근데 나는 좀 못 지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가족이 있는데 얘도 가족이 있고 미안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가족이 있긴 한데 근데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제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나는 우리 가족이 먹을 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지 내가.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찾아가는 거지. 야, 좀 빌려줘. 빌려줘. 그러니까 좀 친했어. 나름. 처음에 친해가지고 그냥 빌려줬단 말이야. 근데 계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손해보는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은 빌려주기 힘든데? 다음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가. 싸가지가 없네. 그냥 빌려주기 힘든데? 이러면서 다음에 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관계를 이제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이제 너가 나한테 계속 이 곡식을 빌려야 되니까 이제 내가 네보다 형이다. 응? 내가 네보다 높은 사람이다. 내가 네보다 군장이다. 이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응? 싫은데? 그래서 딱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 타박을 하겠지. 아니 이러면 우리가 굶어 죽겠는데 그래서 졸라 열받지만 다시 찾아가는 거지. 무릎을 꿇는 거지. 남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데 나는 사실 좀 잘 꿇거든. 딱 무릎 꿇고 딱 좀 빌려줘. 그래서 딱 나와서 열받을 거 아니야. 왜? 딱 빌려왔어. 빌려와서 열받잖아. 그러면서 씨발 저 새끼 재산은 왜 저렇게 많고 내 재산은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생각도 나오겠지. 자, 봐봐. 군장이란 개념, 이 군장이라는 말 속에서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등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계급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계급이 발생하면서 아까 전에 뭐예요? 또 사유재산 제도도 발생하는 거고. 자, 얘가 농사 잘 지어서 두각을 나타내잖아. 계속 남잖아. 여러 사람들이 오겠지. 여기 다 온 거야. 너네들 다 와서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우린 노예가 된 거야. 노예처럼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면 얘가 점점점 욕심이 생기겠지. 마치 뭐예요? 노예는 뭐 같은 거야? 돈 같은 거지. 날 보고 노예는 돈 같은 거지. 그런 게 자꾸 많아지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이제 저쪽으로 한번 진출해볼까? 그냥 진출할 수는 없고 무기를 가져와야 되겠지. 정복 전쟁도 하는 거지. 우리 말도 보여야 되지만 정복전. 그래서 얘가 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대패 나가면 우리가 저기에 잡히는 거고. 어차피 도박인 거니까. 근데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 섹터를 먹는 거지. 오케이? 그게 바로 군장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최초의 군장국가로 시작된 청동기 문화로 발달된 거는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고조선은 뭐 여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슨 사회가 시작됐다? 불평등 사회가 시작됐다. 그럼 불평등 사회가 시작됐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다?
결국엔 반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남아있는 이렇게 자기는 비축하고 있던 생산물이 있었잖아. 그거를 전문 용어로 강학상 뭐라고 부르냐? 잉여 생산물이라고 한다. 그 잉여 생산물, 나머지 생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도 발생하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불평등 사회가 초래된 거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가 지울게요. 잉여 생산물 뭐 여기다. 물론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으니까 반농사의 작물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신석기인지 청동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벼농사의 작물인 벼농사에 들어간 쌀에 타나 미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걸 보면 아 이게 청동기라는 건 신석기와 구분해서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철기가 나오는 거예요. 철기. 청동기와 철기와의 차이가 뭐냐?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가 뭐냐? 청동기도 날카롭단 말이지. 우리 돌보다는 훨씬 더 날카롭겠지. 금속이니까. 그치? 훨씬 더 날카로워서 무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무기. 날카로운데 무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도 무기가 있었으니까 무기로 쓸 수 있겠지. 사람 자르거나 이럴 때 좀 더 효율적이겠지. 이때보다는. 그래? 자, 그러면 농사의 도구로도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농사의 도구로 생각할 때는 제일 뭘 생각하냐면 농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밭을 갈아엎는 거거든. 그 밭을 갈아엎을 때 보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습이라는 게 우리 소위 지금은 기계인 트랙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 이런 모습 본 적 있어? 저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소가 이렇게 걸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뒤에서 이렇게 잡고 가지. 그 잡고 갈 때 그걸 이렇게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삽처럼. 사람이 계속 파는 게 아니고 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밑에 있던 흙이 막 올라와 있어. 본 적 있어요? 막 올라와 있어.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이 청동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청동은 구부러진다. 돌은 어때요? 돌은 구부러지지 않지. 그러니까 돌은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청동은 구부러지다 보니까 쓸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청동제 농기구가 없다. 그럼 청동제 농기구가 없다면 뭘 써야 되겠어요? 여기 있던 걸 그대로 써야지. 간섭기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다가 이 철기가 오면서 철은 단단하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철. 이때는 뭐 그때보다 지금은 더 강한 금속이나 가볍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어찌됐든 청동보다는 얘는 보습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군장국가에서 이 철기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맹 왕국이 되거든. 연맹왕국을 쉽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군장이 있잖아. 여기 아까 얘가 군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너 하나 뭐 준 거야 임마 내가. 완전 하나 차준 거야 군장. 그냥 다 군장이 시켜줄게. 너네 다. 너네 다 군장이야. 그래서 A 군장, B 군장, C 군장, D 군장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어디라고 할까? 만약에 뭐 용인이라고 하자. 용인. 여기도 용인인데 만약에 용인 옆에 어떤 도시가 있다. 뭐라고 할까? 그냥 광주라고 할게요. 광주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군장들이 있었잖아, 너네가. 근데 이 군장들이 있다 보면 아까 막 정복하러 간다 그랬잖아. 정복하러 갔는데 이겼으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지면은 내가 속박 당하는 거고, 그래? 그런데 싸우는데 삐까삐까한 거야. 비슷비슷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휴전하겠지. 휴전하다 보면 그 휴전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지.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 새끼랑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내부를 두는 거지. 니는 거기 시켜라. 나는 여기 시킬게.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데 문과장이 있고 이과장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문과장이랑 이과장이랑 잘 안 싸워. 서로의 세력을 그냥 세력대로 내부로 두는 거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뭔가 그 세력이 유지가 되는 이럴 단계가 온다고. 그럼 A, B, C, D가 서로랑 싸우지 않아. 이런 단계가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비등비등하게 힘이 비등비등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군장들의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럼 총 400의 힘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쪽에 광주에도 뭐 군장들이 있겠지. 이 C 군장이랑 광주의 군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지역을 인접하고 있는 이쪽에 기역 군장이랑 싸우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과정에서 C 군장이 그래도 얘네랑은 같은 섹터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래서 A 군장도 도와주고 D 군장도 도와주고 여기서도 서로 도와주게 된 거야. 이게 좀 더 큰 부분에서 구역이 나눠진 거지. 이렇게 나눠졌을 때 한 번 싸우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런 얘기가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처음에 C 군장이 이렇게 하자 하니까 이렇게 따랐다가 패배한 거야. 그럼 D 군장이 했다가 또 다시 C 군장 얘기 들었다가 A 군장도.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중간에 대표자가 없다 보니까 올바른 전쟁 같은 건 되게 중요하잖아. 올바른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지.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중간에 대표자를 한 명을 세운 거야. 이 대표자가 이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대표자를 뭐라고 부르기는 하냐? 왕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알겠지? 이 대표자 그림을 그려라고. 이 대표자가 왕이고 이 대표자는 상대적으로는 이 100씩 가지고 있는 이 군장들보다는 한 30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 연맹왕국이라고 한다. 서로 연맹을 맺고 있는 거야. 그 중에 대표자를 하나 뽑은 거지. 그를 뭐라고 부른다? 왕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그래서 군장들끼리는 연맹을 맺고 있고 그 중에 중간에 대표자를 왕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를 연맹왕국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볼 선사시대에서는 철기 때 문자가 나오긴 했는데 여태까지도 이제 크게 확장해서 선사시대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러다가 여기 앞에 쪽은 지울게. 그럼 연맹왕국이 나왔을 때 저쪽부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연맹왕국이고 요때를 초기 국가시대라고 한다. 초기 철기시대. 철기 중에서 초기 철기시대고 또 초기 국가시대 뭐 이렇게 부른다. 아까 그런 그림. 자, 그럼 요때 왕의 힘은 어떻게 쓰여? 각각의 군장들보다는 뭐 셀 수도 있었겠지만 이 군장들이 힘을 합치면 왕은 몰아낼 수 있었겠지.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100인데 왕은 300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왕권은 요때 강했겠어? 약했겠어? 약했다. 뭐라고 해요? 그런 걸? 왕권 미약이라고 한다. 왕권이 좀 약했다. 뭐 초기 국가 시대라고 한다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뭐 이런 나라들을 초기 국가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되냐? 중앙 집권 국가가 나오게 된다. 그럼 중앙 집권 국가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있는 거고 각 군장들이 각각 신하가 되는 거지.
이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세잖아. 그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이때는 왕권이 미약했지만 점점점 왕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해지는 거지. 점점점 왕권은 강해지고, 이 중앙 집권 국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앙에, 이 중앙이라고 하면 특히 왕을 정점으로 해서 왕의 집권, 무슨 뜻이겠어요? 권력이 집중된다. 이 의미는 일단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수도가 있으면 수도에 또 권력이 집중되겠지. 왕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그림에서 이런 그림으로 나아가는 형태다. 그러면 우리는 중앙집권국가를 언제부터 중앙집권국가라고 보냐? 소위 고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울 건데 고대 중에서 고대를 나눠보면 일단 삼국시대가 있는 거고, 삼국시대, 그다음은 이른바 남북국 시대가 있어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통일신라 더하기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이때부터 쭉 해서 중앙집권 국가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때부터 쭉 중앙집권 국가가. 우리는 구석기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제 중앙집권국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쭉 계속 보게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가다가 일단 왕이라는 개념 있잖아. 그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물론 뭐 이 책에서는 근대, 태동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대 가다가 이제 현대가 나오거든. 현대부터는 뭐예요? 소위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 대통령제. 이때는 다 군주지. 군주한테, 뭐 물론 대통령 중심제도 대통령한테 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지만 대통령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는 거지.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른 거고, 이 현대까지 쭉 흘러가면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게 될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될 거냐면, 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가는데 정치를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고, 그래서 정치를 중심으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뭐 이렇게 해서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고대, 뭐 경제, 사회, 문화, 중세,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 근세,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살펴볼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살펴봤고요. 거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책의 내용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그냥 교재를 올려놓은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썼던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평등, 불평등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 평등이랑 불평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반농사가 어떻게 되면서? 반농사가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계급이 발생하면서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 오케이. 그건 잊지 마시고. 그래서 보면 구석기, 신석기가 있는데, 중간에 중석기라는 게 있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구석기하고, 자, 요때부터 신석기야. 역사학자들이 이거 엄청 오래전이, 뭐, 기원전이 막 BC잖아. 근데 엄청 오래전인데, 요때부터 신석기야 하면, 그 전은 무조건 구석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도 독해를 했는데, 영어 시간에 이제 독해를 하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 지구가, 13억 7,500년인가? 뭐 이렇다. 137억. 그렇지? 137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제까지 137억 년이고, 오늘이 하루야. 그럼 오늘이 137억 하루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지. 그래? 큰 수는 어림수로 얘기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다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구석기고, 구석기 다음날이 신석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 애매한 부분이 중석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다른 부분, 신석기랑 청동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때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중석기로 따로 뺀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구석기랑 신석기가 있는데, 구석기는 기원전 70만 년 전. 이렇게 되어 있죠.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경. 각각 봐두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석기는 뗀석기. 이제 뗀석기란 건 어떤 돌이 있잖아. 뭘로 설명할까? 자, 이게 돌이다. 돌이 탁 떨어졌다. 어이씨, 안 깨졌어. 작은 고추가 매운데. 아이씨, 안 깨졌어. 새 거를 하나 써야 되나? 돌은 단단하지, 그지? 단단한데 얘가 이렇게 탁 떨어져서 깨졌어요. 깨져서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는 걸 촥 떼어낸 거야. 떼어낸 석기다. 그래서 뗀석기. 오케이? 떼어낸 석기. 뼈도구는 뭐겠어? 동물을 잡았는데 뼈가 날카로워. 이거 사냥도구로 쓰면 되겠네? 그게 뼈도구야. 간단한 거지. 그 다음 중석기 보기 전에 신석기 먼저 볼게요. 간석기 이렇게 돼 있지. 간석기는 뭐겠어? 말 그대로 갈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현명해지고 똑똑해진 거지. 똑똑해졌으니까 이건 좀 뭔가 사냥할 땐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지. 갈아서 좀 더 날카롭게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점점점 똑똑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석기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데, 중석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잔석기 이렇게 돼 있죠. 잔석기는 좀 제재하다, 뭐 사투리일 수도 있는데 좀 제재하다가 작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뭔가 작은 석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잔석기는 작은 석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해빙기가 오면서, 해빙기란 건 빙하가 녹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지. 그래서 몰디브 같은 경우는 점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뭐 일본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 맞지? 뭐 판의 영향도 있지만 어찌됐든 해빙기가 오면서 어떤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게 됐냐면 토끼 같은 날쌘 짐승들, 작고 날쌘 짐승들, 작고 날쌘 짐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한 도구 중에 잔석기인데 바로 이음 도구가 대표적인데, 이음 도구가 뭐냐면 이렇게 작은 놈들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는 뭐가 있겠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서 만약에 뭘 잡잖아. 잡을 때 물고기 말고 만약에 육지에서 뛰어다니는 놈을 잡아야 돼. 그럼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창일 수도 있지. 바다에서 창을 이용하지. 창보다 더 빠른 놈이야. 창으로 빠른 놈을 계속 잡을 수는 없잖아. 뭐 새총이라던가, 그래? 뭐가 있어요? 활이 있어요. 활. 그래서 이건 화살 같은 거, 화살촉 이런 거 있지. 여기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음도구라고 한다. 알겠어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중석기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아까 봤던 건데, 구석기 보면 경제 보세요. 사냥 채집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 그치? 자, 여기다가 뭘 써놓으시면 되겠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지. 특히 여기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우리 신석기가 아니고 구석기 때가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우리 소위 원시시대처럼 산다고 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냥채집 이동생활 김병만 정글의 법칙 생각하면 될 거고, 주거 형태 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동굴 막집. 여기서 막집이라고 하면 그냥 막 집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철이 좀 지났지만 막국수 있지? 막국수의 그 막자도 파생어로서 접두사로서 막이 그런 막이다. 막 만드는 국수이기 때문에 막국수예요. 오케이? 물론 뭐 메밀 막국수 이렇잖아. 근데 막 만들기 때문에 막국수. 냉면 있잖아요. 냉면이랑 막국수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냉면이 겨울에 먹는 음식인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얼음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다 맛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그건 사실 좀 뭔가 일제시대랑 관련이 있어요. 미원 있지, 미원. 미원을 만든 게 일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미원이 나오면서 이 냉면을 여름에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부분들이 있었거든. 그거랑 마찬가지다.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뻘소리. 어쨌든 막국수에 막 똑같이 쓴다는 거. 막집 바위 그늘. 바위가 어떤 그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거기서 또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바람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불가 언어를 사용한다. 그지? 펜은 들고 있으라 그랬어. 자, 불가 언어를 사용한다. 이제 자, 요 부분 좀 헷갈릴 수 있다. 자, 신석기 때부터 불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때요? 왠지 그럴듯하거든. 아니다. 구석기 때부터 불가 언어를 사용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생각하라는 거야.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하면 집 지어놓고 그거하고 한 사람들은 뭐야? 불 만들고 이러지. 불을 계속 지키지. 언어 쓰지. 말을 하지. 그렇잖아. 걔네 말하잖아. 이해돼? 그래서 불 언어까지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석기로 넘어가서 농경의 시작. 농경이란 건 농사의 농자에다가 닭갈 경자란 말이야. 그냥 농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똑같은 얘기야. 그럼 농사의 시작 중에서 뭘 했다고 밑에 나왔죠? 무슨 농사? 밭농사. 쉬운 농사인 밭농사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그지? 자, 그거에 대한 유물을 보니까 탄화된 좁쌀이다. 탄화가 됐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탔단 얘기야. 탄 거는 오래 간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숯이 뭐하는 효과가 있어? 된장에도 숯을 넣지. 정화의 효과가 있다고. 그 숯이 유통기한이 얼마가 있어? 뭐 내가 알기로 1000년인가 뭐 엄청나게 오래. 왜 그렇게 했어? 탔기 때문에. 탄 건 오래 보존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탄 좁쌀에 탄소 동위원소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한 요때쯤 되는 거야. 신석기 때쯤.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디서 발견되냐? 평양 남경과 황해도 봉산 지탐리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평양 남경에 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황해도 봉산 지탐리에 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탄화된 좁쌀에 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그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남좁탑. 두 문자 중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만 따로 뺀 것이에요. 남좁탑은 뭐냐? 거기서 남경, 거기서 좁쌀, 이거 뭐겠어? 지탐리. 오케이? 보통 또 선생들이 어떤 두 문자 같은 걸 만들 때 진짜 딱 두 문자 앞글자만 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황해도 봉산 지탐인데 지를 잡는 것보다는 탑을 잡는 게 낫다. 왜냐하면 거센 소리는 우리 뇌에서 잘 기억한다. 거센 소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청동기. 이제 주거는 좀 이따가 볼게요. 청동기랑 같이 또 맞물려서 봐야 돼. 청동기 보니까 기원전 20세기부터 15세기. 여기 보면 기원전이 나오니까 기원전을 영어로 뭐라 그래? BC라고 하지. BC가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그지?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CH. 그래서 BC야. 오케이? 예수님 탄생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원전도 가끔씩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만약에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수 있지. 정수 있지. 정수. 양수와 음수. 자, 1, 2, 3 이건 뭐겠어요? AD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럴 때는 BC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좌에서 우로 흘러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BC 3세기랑 BC 2세기 중에 우리랑 시간이 더 가까운 건 BC 3세기, 2세기? 2세기인 거야. 근데 헷갈린다고. 왜냐하면 숫자로 봤을 때는 3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걸 알고 있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다. BC라는 거. 그러면 퀴즈를 낼게. 만약에 BC 198년이야.
BC 198년. 그러면 BC 몇 세기일까? 응? 1세기, 2세기, 2세기. 너가 나왔어. 응? 2세기. 그럼 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다수결로 BC 2세기라고 쳐. 그럼 BC 2세기 초일까? 말일까? BC 2세기 말. 간혹 되게 BC 2세기 초예요, 초. 자, 봐봐. 왜 그런지 알아? 헷갈린다고, 이게. 자, 여기 BC 1년, 2년, 3년, 4년, BC 99, BC 1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BC 101, 102, 103, 104, 195, 19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BC 여기가 2세기지. BC 2세기 초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실제로 좀 이따가 고조선 할 때 BC가 나오거든. BC 195년 막 이런 연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그걸 BC 2세기 초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헷갈리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청동기로 돌아가서 청동기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랑 공구는 있었지만 농기구 X. 자, 여기 동그라미 별표. 농기구가 없으니까 원래 쓰던 뭘 써야 돼? 간섭기를 쓴다. 그래서 반달 돌칼과 홈자기. 자, 여기 각각 어디다 동그라미 치시냐면 반달에다 동그라미, 홈에다 동그라미. 이건 각각의 두 문자가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벼농사 시작하는 거. 그건 뭐라 그래서 밭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쉬운 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벼농사가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물론 신석기 때 밭농사가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시대인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근데 밭농사가 발달하는 거와 청동기는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다. 오케이.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된 걸 보면 타나미. 타나미의 미자가 쌀미지. 그지? 여주미 이런 것처럼. 그 다음 요거에 관련된 유적지가 부여 성국리, 여주 흔암리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송에다 동그라미 치고 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청혼송. 이건 어떤 의미냐면 청동기 아까 흔이라고 했는데 호남리, 앞으로는 호남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송국리, 호남리, 송국리, 호남리, 송국리. 그래서 유적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밭농사가 발달한다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밭농사가 발달하니까 잉여생산물, 잉여생산물로 인해서 사유재산제. 왜 저 새끼 재산은 저렇게 많아? 그 사유재산제, 계급이 발생. 이 중에서 또 특히 계급이 발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계급 발생, 계급 동그라미 치시고, 남녀의 역할 분화는 집에 가서 이런 거지. 나는 앞으로 힘을 더 키우겠다. 응? 그러니까 당신은 힘을 더 키우고 농사는 나한테 다 맡겨라. 당신은 애를 열심히 키워라. 이런 거지. 정복 전쟁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남녀 역할 분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계급의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느낌이지. 그거를 잘 살려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움집을, 주거를 다시 돌아가서 신석기 볼 거예요. 신석기. 이 움집의 형태에 있어서 비교해야 될 게 신석기와 청동기예요. 움집의 형태에서 비교해야 될 건 신석기와 청동기다. 알겠지? 우리 여기 중석기는 그 잔석기만 있는 거야.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중석기랑은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움집의 모양을 볼 텐데, 일단 모양적으로 신석기와 청동기 움집의 비교. 움집 보면 신석기는 어떻게 되지?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쌤이. 청동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직사각형이다.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방형이라고 한다. 한자로.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같지 않고 뭐 계란형 같은데 어찌됐든 원형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냐? 화덕의 위치가 있어. 화덕. 화덕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요즘에 뭐 그것도 별로 없지만 난로라고 생각하면 돼. 난로 본 적은 있을 거야. 그래서 막 불이 이렇게 흐르는 난로가 중앙에 있다. 근데 한쪽 벽으로 옮겨간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원형이랑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서 좀 더 각져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뭔가 각이 져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화덕의 위치는 이제 설명해 줄게요. 화덕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 각이 져진다 이렇게 느낌을 살리시고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서 한쪽 벽으로 옮겨왔다. 요걸 설명해 줄게. 예전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난로가 어디 있어요? 응? 벽에 있어? 중간에 있어? 학교에서 중앙에 있지. 그지? 왜 중앙에 있어요? 그지? 열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이 중앙이야. 전체적으로 다 따뜻해지려면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야. 비록 책상을 많이 못 놓더라도 중앙에 있어야지 열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거야. 추위에 있어서 열 효율성이 뛰어난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시대가 흘러서 지금 막 천정형 에어컨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없어요. 여긴 다 설명해 줘. 여기 있지. 자, 여기 있는데 지금은 뭐 아직은 에어컨을 틀고 있지만 이제 겨울이 와서 그 난방을 할 때 여기서 난방이 다 커버가 되지. 물론 가까운 쪽은 더 따뜻하고 먼 쪽은 좀 그한 부분이 있지만 견딜 수 있지. 근데 예전에는 만약에 난로를 한쪽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만 따뜻하겠지. 다른 애도 못 견디겠지. 추워서. 이해돼? 그럼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사람들이 더 불편한 건 어디가 더 불편하겠어요? 이게 훨씬 불편하지. 그리고 뭔가 공간적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열 효율성은 뛰어날지 몰라도 공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가 떨어졌단 말이지. 근데 얘를 한쪽 벽으로 옮겨 놓다는 건 그 정도로 무슨 기술이 발달한 거야? 집을 더 견고하게 짓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지. 봐봐. 옛날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건 집이 더 잘 지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추위를 막는 기술, 물론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발명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집 자체가 더 따뜻해졌단 말이지. 보강제나 이런 게 더 많이 넣어져서 마찬가지. 그런 논리로 이게 한쪽 벽으로 가는 거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배산임수가 뭐야? 뒤쪽에 등 배자야. 뒤쪽에 산이 있고 강이 흐른다. 이게 배산임수란 말이야. 그러면 산이 있으면 뭘 막아주는 거야? 바람을 막아주잖아. 그럼 또 따뜻해질 수 있는 거야. 겨울에 우리가 더 춥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체감 기온이 높아지는 거야? 바람이라고. 바람. 그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집 짓는 기술도 발달하면서 점점점 화덕의 위치가 한쪽 벽으로 간다. 이건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석기 때 우리가 이런 움집의 모양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라 그랬으니까 뭐 철기는 대규모의 집터 뭐 이런 거 말고는 안 나오거든.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다? 이 화덕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겠지. 화덕의 위치가 처음에는 중앙에 있었다. 중앙에 있는 건 신석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집 짓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화덕의 위치가 한쪽으로 옮겨갔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양 같은 경우는 점점점 각이 져간다. 원형에서. 오케이. 근데 여기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그럼 장방형이잖아. 예외. 이 형태 중에 예외가 부여 송궁리, 아까 송궁리 나왔었지. 부여 송궁리 원형 집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의 터인데 이게 원형이야. 오케이? 부여 송궁리 원형 집자리가 있으니까 그건 예외다.
아니 뭐 다 장방형이라서 싹 다 장방형은 아니겠지. 뭐 아닌 데도 있겠지. 특이한 사람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신석기 때 보니까 움집,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제 그림. 거기다 그림 그려 놓으시면 되겠지. 화덕의 위치가 중앙이다. 오케이? 저 그림인 거고요. 그다음 청동기. 움집인데 직사각형이다. 장방형 써 놓으시면 되겠지. 장방형. 직사각형 또는 장방형이라 그랬지. 그 다음 배산 임수의 지형이다. 그죠? 등 뒤쪽에 산이 있었다. 그 다음 우리는 뭐 언급은 안 했지만 주춧돌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주춧돌은 뭔가 집이 좀 더 정교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주춧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청돌. 청은 청동기를 넣어서 속문자예요. 소위 속문자인데, 속문자라고 하면 문자 속에다가 암기가 되어야 할 걸 넣은 거다. 그래서 주청돌에서 주춧돌이 아니고 주청돌. 그래서 청동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덕의 위치가 한쪽 벽, 지상가옥화. 이 얘기는 뭐냐면 집이 반지하랑 그냥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랑 뭐가 편하겠어요? 반지하보다는 위로 올라나와 있는 지상가옥이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그전에 왜 더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야? 추워서. 오케이? 근데 집 짓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집도 위로 점점 올라오는 거지. 아, 집이 위로 올라오면서 배산 임수를 하면 그 정도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불편하면서 아까 화덕의 위치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환호나 목책 이렇게 있잖아. 자, 환호는 도랑이에요. 일단 도랑. 목책은 울타리야. 환호는 도랑, 목책은 울타리. 목책은 울타리. 그럼 이런 건 왜 짓냐?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짓는다. 적의 침입을. 그러니까 적의 침입이 나왔다는 건 이미 불평등 사회가 나왔다는 거야. 계획이 발생해서 아까 군장들이 다른 곳을 치러 간다 그랬지? 치러 가면 내 곳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 곳을 지킬 때 그 환호나 목책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정복 전쟁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철기로 넘어가서 철기는 보니까 철기가 있는데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다. 그 전에 썼던 거니까 의식용이란 건 소위 쉽게 얘기해서 뭐야? 제사 때 쓴다 이런 거야. 제사 때 청동은 색깔이 이쁘니까 쓸 수 있겠지.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썼던 거니까. 그 다음 화폐가 나왔는데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다. 중국 화폐인 거예요. 중국 우리나라보다 문명이 더 빨리 발달했으니까 화폐도 쓰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이건 우리가 중국과 교육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경남 창원 다오리 붓 이렇게 나왔는데, 경남 창원 다오리에 붓이 나왔다는 건 붓으로 뭘 썼다는 거예요? 글자를 썼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글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역시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데 한자든 어쨌든 간에 이때 뭐해?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지. 문자를 사용했다는 건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역사 시대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문자 사용, 역사 시대 써보시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 뭘 이거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착각이에요. 개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있잖아.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쓴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전에 봤던 것도 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왠지 알아? 그럼 전에 봤던 걸 또 찾아봐야 되거든. 또 거기. 찾아봐서 또 시간이 걸려요. 그냥 또 쓰는 거예요. 또 계속. 알겠지? 이렇게 보시고요. 움집 보니까 대규모 집터. 붓두막이 나왔잖아. 붓두막. 붓두막은 그냥 간단하게 붓두막에 물이 철철철. 부엌 같은 곳인데 붓두막에 물이 철철철.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붓두막에 물이 철철철이니까 뭐야? 철기다. 주청돌 붓두막에 물이 철철철 철기.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토기가 나왔잖아. 네, 토기 보면 구석기 때는 토기가 없다는 거. X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 그냥 X를 크게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눈에 확 띄게 빨간 글씨나 이런 걸 이용하시고. 자, 여기는 일단 한 면에 이게 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공간 지각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거든. 아, 이게 이쪽에 어디 있었는데, 아, 신석기 쪽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런 부분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나머지 부분이랑 뭐 두 문자랑 같이 가면서 볼게요.